다음은 이제 베를린에 있는 가장 큰 역 중에 하나인 게준트브르넨 역인데 여기는 이제 음, 베를린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장 큰 역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런 베를린은 이렇게 순환선이 그러니까 도시를 돌고 있고 그 순환선과 내부에 있는 그런 철도 혹은 멀리 가는 철도 혹은 근거리 교통망들이 만나는 지점에 동서남북 하나씩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 게준트브르넨은 북쪽에 있는 가장 그런 중요한 이런 교통상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아까 그 도시 맥락과 연결시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준비했는데 여기가 그런 베를린 장벽 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마법파크 그리고 이쪽이 바로 게준트브르넨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그런 철로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가는 역부터 해가지고 멀리 가는 그런 선부터 해가지고 같이 베를린 시내와 연결되는 그런 철도, 그리고 순환철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에 대해서는 크게 막 건축적으로 접근할 건 별로 없었고요. 그냥 그 과정들이 이제 좀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공모전은 9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 당선 직후부터 준공까지는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되게 이 부분을 강조해놨어요. 15년 동안의 긴 이런 건축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플라농이 되게 길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어, 제가 알기로 준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플라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쪽에 옛날 게준트브르넨 지역에 있는 그런 역이라서 게준트브르넨 역이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건축가는 헨첼 웨스트라이시라는 이런 건축가, 무단체 복원 위주로 하는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역사를 먼저 살펴볼 건데 그 1842년도에 그 프로이센 이제 왕국이랑 슈체친이랑 이제 철도를 잇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슈체친이 어디냐면은 그 베를린에서 한 150km 정도, 10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베를린의 외항, 즉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의 외항이 인천과 서울의 관계랑 비슷한 거여서 그것을 이제 철도로 잇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베를린도 그 베를린 시내와 거기를 이어주는 철도를 천천히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슈체친 역을 먼저 만들고 베를린 쪽으로 다가오다가 베를린 내부에서는 내부의 교통망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옛날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쪽으로 약간 선이 거의 미약하게밖에 없는데 아마 계획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슈체친까지 가는 그런 선. 그리고 요 선이 이제 베를린의 그런 여기 이 선. 이 선이 이제 베를린의 링반, 그 베를린의 순환선을 나타내는 건데 순환선은 1872년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1년 전에는 원래 철도가 사람보다는 그런 화물 운송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화물을 운송했지만 사람이 타고 사람이 이동한 거는 그 1년 뒤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그런 모습인데, 어, 게준트브레넨역이 여기 있고, 이 철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아래쪽에 베를린 북역이 있는데, 이 북역이 완공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슈체친과 연결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베를린의 북서쪽에 한 20km 떨어진 지점에 오라니엔부르크라는 그런 작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프로이센 왕국의 식민지 같은 지역이었는데 저희 보면 오라니엔부르크 토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 베를린에 있는 몇몇 개의 문 중에 남아있지 않은 문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육로로 다녔던 지점이고 이제 게준트브르넨에서는 그런 슈타트반 처음으로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을 하는 그런 근거리 교통망을 만들어서 오라니엔부르크와까지 그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여기 슈체친과 베를린 노드바노프, 베를린 북역을 잇는 이제 그런 긴 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게준트브르넨은 그 노드바노프의 바로 다음 역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열차가. 그래서
그 슈테친선이 또 완성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망에서 살짝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플랫폼을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겨서 그 완공에 따른 역사를 다시 레노베이션했고요.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플랫폼이 많이 늘어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리고 1907년도에는 이제 남북행 지하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현재의 우아흐트, 이 파란색 라인이죠.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지금은 그 어디까지 가죠? 아무튼 노이켈란까지 가나?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처음 계획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당연히 그 굉장히 처음에는 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게준트 브레멘 역이 음, 아까 보시면 장벽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그러니까 서베를린의 제일 경계에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나름 처음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을 나름 그런 운송 수단, 그런 화물 열차의 용도로 이제 화물 열차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서 이제 쓰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슈체친 가는 건 끊어졌겠죠, 그때는. 근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면서 그 이 철도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 쉐나우즈 알레라는 역과 여기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끊어진 부분은 이 베를린이 이제 통일되은 이후로 이런 순환선을 복구할 때 가장 늦게 복구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건 약간 제가 어, 화면을 좀 이제 말하자면 조작을 한 건데, 이 오른쪽 사진이 여기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장면이고요. 얘는 그 반대 방향인데 제가 이 화면을 이제 반전을 시켰어요. 이거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S반,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모링반, 그러니까 순환선이 있고 이쪽은 그 오라니엔부르크까지 북쪽으로 가는 그런 근거리 S반이고요. 또 여기가 이제 멀리 가는 그런 그런 뭐라 그러죠? 아무튼 멀리 가는 열차들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통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헨첼 웨스트라이시 그런 건축가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건데, 간단히 이제 건축물들을 보고 지나가면은 예전과 거의 유사한 이런 반복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하철도 레노베이션 했었는데 이것도 같은 건축가가 이제 작업을 맡아가지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